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거의 초치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실제 뭐가 진행됐는지를 몰라요. 특히 대한민국의 안타깝게도 우리는 흔히 우판이, 흔히 보순이라고 착각을 하는 구여권 저변에 이 친북 혹은 종북 혹은 김일성 영생교의 온존, 김일성 영생교에 대한 지원, 이런 거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진행해온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대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민낯, 우리가 흔히 친북, 종북과는 전혀 다르다 구여권은 이렇게 생각해왔던 그 착각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선 요새 김정은이가 좀 좀 증상이 좀 이상하죠? 푸틴과 지금 만나겠다고 집중거리고 있죠. 시진핑한테 아주 굉장히 아마 찍힐 거예요. 찍힐 그거.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문재인한테 면박을 막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니 비밀스러운 선을 통해서 면박을 줘야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네, 야 너 운전석 내려와, 그러면은 너 촉진자석 내려와 이래버리면 뭐야? 그러면 우리 한국 정북 그다음에 전체주의 전파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힘이 빠지죠. 많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문재인을 경멸하고 그렇지. 또 쟤 뭐냐? 쟤 뭐냐 인기 떨어지죠. 그 평화파리 했는데 헛개비를 본단 말이에요. 북한으로부터도 밟히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비슷하게. 마키아벨리가 경멸의 대상이 된 그런 지도자야말로 가장 취약해진 지도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지도자. 예. 무능하고 경멸받는 지도자. 지금 김정은의 증상을 보면 첫째 시진핑 뺨치고 러시아 집적거리는 그렇죠. 거. 예. 둘째 문재인을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거. 면밀죠. 그다음 또 있어요. 예, 또 뭐요? 미국에 폼페이오 아저씨 싫어. 바꿔줘. 물론 그 앞에 존 볼턴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존 볼튼도 싫다 그랬어요. 싫다 그랬어요. 리퍼그넌트, 혐오스러운 자라 그랬어요. 혐오스러운 자. 그러니까 뭐 싫다가 아니고 혐오라 그랬고. 혐오.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에? 근데 또 바보 트럼프 아저씨가 그러니까 예. 트럼프 아저씨 나는 트럼프 아저씨는 좋아해. 친해. 친해. 좋아해. 그러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 무시무시한 사실은 자신의 그 전망이 달린 중요한 상황의 게임인데 시한을 딱 줬어요. 우리도 1년 있어. 1년은 내가 참아보겠다. 이게 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기 포카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저 룰만 좀 알아요. 네. 세븐 포카를 치는데 예, 세븐 카드 포카 7장 패 받아서 마지막 결판 내는 건데 네. 나 6장까지 칠 거야 이 소리거든. 그렇죠. 야 우리 6장에 다 걸고 승부내자.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웃겠어 속으로. 그 이야기는 큰소리 빵빵 치면서 네. 뭘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블러핑도 숨겨서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블러핑이 자기 패를 보여주거나 자기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거나 다른 방식의 안 되는 거죠. 네. 다른 방식의 솔루션을 빨리 내한테 달라. 내가 1년 동안 기다리고 있을 때 트럼프 아저씨 나를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적당히 좀 봐주든지 이런 데 대한 지금 응석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을 향해서 야 저 새끼 바꿔라. 나 존 볼튼 미국의 저 백악관 그 안보 보좌관을 향해 가지고 쟤는 혐오스러운 놈이야. 그러면서도 그 보스인 트럼프에 대해서는 나 저 아저씨랑은 친해. 이따위 짓을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발언해 버리면 술 취해서 개인적으로 그렇죠. 자기 집단 안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미국 민주당 내에 잠재적 친북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 진보 코커스, 프로그레시브 코커스. 예. 이게 한 60명 된다고. 예. 얘들 하노이 때 그 종전선언하라고 결의문 했던 애들이거든. 그렇죠. 예. 이런 애들도 이제 김정은이 편을 못 드는 거야. 봐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 들죠 이거.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라 이상한 악마의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려고 온 세계가 지금 다 힘을 합쳐서 가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 수석 대변인 그까지 들어가면서 일을 해왔는데 이상해서 정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더 이상한 행동을 지금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으로 오는데 뭐 논리적으로는 아 원래 이상하니까 조금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 또 뭐야
빠져나갈 구멍을 주면서 하자라고 네. 하는 입장이 네. 많이 있잖아요. 그 얼치기들. 응? 네. 우리 문재인 정권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네. 그 이상한 자가 정상화로 돌아오는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스스로. 그 이른바 운동권 출신으로 이른바 전향했다라고 말해지는 네. 하태경이 같은 사람이 이제 김정은 계몽군주론을 주장했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 발언은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소문 듣기 혹시 아니라 말하세요. 그 저 강철 서신 썼다는 김영환. 예, 예. 그러니까 시대 정신의 민혁당 그룹. 예, 예, 예. 그쪽 사람들도 네. 주로 밤이당 원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렇죠. 예. 그쪽 사람들도 이제 그 김정은 계몽군주론을 얘기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김정은 계몽군주라니까 결국 뭐냐면 김정은의 리더십 아래 북한이 연착륙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핵을 내려놓고 적당하게 네. 내려놓고 개혁 개방의 방향으로 적당하게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소망적 사고죠. 지금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방향이 아니잖아. 뭐 이야기 내피셜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논리적인 어떤 소망을 네.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끝없이 정신의 중독을 스스로 하고 있는 그 거예요. 하태경 씨는 그런 게 지금 아닌 게 밝혀졌으면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이산이 아닌가 봐요라고 한번 얘기를 해야지. 그거 하도 이상한 게 없는데. 국회의원 빠지치기라던 사람이 참 황당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김정은 리더십 아래 북한이 연착륙할 수 있다라고 믿어온 사람들한테 제가 처칠의 말을 상기시켜 싶어져요. 그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 그게 1917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혁명의 지도자가 이제 그 막스 레닌주의를 완성시킨 블라디미르 레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혁명하고 나니까 이거 혁명 따랑 다르거든. 국가를 운영해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 레닌이 이게 고생 하다가 7년 만에 복장이 터져서 죽어요. 예, 예, 예. 1924년에 딱 죽으니까 윈스턴 처칠이 그때 명언을 남깁니다. 예. 러시아를 예. 원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죽었다. 그렇죠. 근데 그럼 그거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면은 1994년 예. 우리하고 정상회담을 날짜까지 잡아놓고 네. 바로 직전에 사망한 김일성이가 죽었죠. 1994년에. 그하고 동일하게 94년 이후에 북한은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자기 스스로 닫아 걸었지. 간 길을. 아니 김일성이가 닫아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김정일이가.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윈스턴 처칠의 말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쓴다면 예. 1994년에 네.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7월 달에 7월 달에 북한이 연착륙할 수 있는 길은 죽은 거예요. 죽었죠. 그러니까 북한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냉전이 이미 종식이 됐고 그다음에 물론 천안문 사태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지만은 중국은 개방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할까 열심히 죽을 똥 살똥 애를 쓰고 있을 때고 또 우리 남쪽은 민주화가 돼서 자유화가 확 열려서 새로운 세계로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고 김일성 그 정상회담 나오기 전까지 사실은 1988년 연말부터 한 91년까지는 사실은 그 은퇴했던 김정일이한테 사실은 84년도에 다 물려줬어요. 그리고 묘양산 특각에서 옛날에 우리 저게 유사 왕조였으니까 옛날 왜 우리 상왕이 되면은 현왕에 대해서 굉장히 아부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84년도에 그 유명한 송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바치는 송시가 있어. 송시가 있어요. 84년 버전에. 버전에. 그러니까 이제 성군으로 영원하라 뭐 이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가 있었는데. 그런데 85년에 근데 그렇죠. 복귀를 시도하잖아. 복귀를 하지. 왜 시도하냐? 86년 7년 되면 복귀를 완전히 해버리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어쨌든 간에 뭐 왕조로 바뀌었다 아니면 사교 전체주의로 바뀌었다 해도 그 원모국인 소련이
연방이 해체가 되고 공산당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전이고 아니, 92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85년에 이미 85년에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아주 브라이트한 지도자가 나와서 신사고 외교를 내세웁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소련을 연착륙시켜서 자살시킨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죠. 그렇죠. 예. 고르바초프가. 고르바초프. 예, 예. 소련이 신사고 외교, New Thinking Diplomacy. 그러니까 이제 고르비가 85년에 내놓지. 그러니까 이게 예, 예. 심상찮은 징조고 세계가 급변할 수가 있다라고 직감한 김일성이가 그 김정일로서는 도저히 다 이걸 감당을 못할 거다 그렇게 해서 군하고 뭐 이 당 조직 이것들은 이미 김정일이가 다 승계를 한 상태, 실권을 다 잡은 상태인데 국무원, 행정, 외교, 내무, 경제 이런 쪽을 다 다시 친정 체제로 돌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김일성이가 컴백을 합니다. 잠깐만요. 이때 제가 북한의 당 조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산 체제의 당 조직이랑 다릅니다. 다르죠. 그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북한은 1970년경 이후로 당의 주요 집회가 열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대 같은 거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제대로 열린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70년에 북한이 유일사상 체제로 진입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파트너가 돼가면서 한쪽으로는 중국 빙을 뜯고 다른 한쪽은 미국과 대립하는 소련 빙을 뜯는 그렇죠. 그런 체제를 김일성 영생교가 만들면서 그렇죠.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주체 유일사상 체제. 조선을 만들었죠. 예, 그래가지고 영생교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당은 당이 아니라 주민 통제 동원 체제예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공산당의 당적 성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편의상 우리가 당이라고 해주자고 일단. 그러니까 당이 말하자면은 SS 친위대나 아니면은 소련 정보국으로 전락을 해버렸네. 정보국의 마지막 선. 그럼 정보국의 위는 뭐냐면 김정일이가 만든 당 조직 지도부. 당 조직 지도부. 그 무시무시한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게 재밌었다면서요. 그게 말하자면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공산국가 혹은 전체주의국가와 다르게 김정일이가 아주 기묘한 말하자면은 이 인적 관리에 그걸 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김정일이는 우리가 지금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 다시 80년경 김정일이는 일단 원래 후계자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자기 계모가 김성애가 그 평일이를 낳았잖아. 그렇죠. 지금도 동구권 대사로 돌죠. 평생을. 그렇죠. 평생 돌고 있죠. 김성애가 평일이를 낳으면서 김정일은 그게 아니어갖고 김정일이가 김일성 대학을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는 근데 남들이 보면 김일성 주석 수령의 적자야. 큰아들이야. 그래서 이 전쟁고아 출신들 특히 중심으로 한 그렇죠. 이 북한의 신 엘리트층이 얘를 전부 다 큰형으로 모셨어요. 김일성 동기들이나.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 20대 이제 김일성에 나오고 나서 선전선동을 맡게 돼요, 당에. 그래가지고 얘가 혁명소조 운동을 일으켜 60년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 청년 엘리트층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특이하게 내가 물어볼게. 저보다 많이 하실 테니까. 어떤 다른 공산체제에서 2인자가 얘가 이제 80년경에 2인자가 되는데 그렇죠. 70년대 말부터 2인자에 대해서 당 중앙 이런 이상한 그 일반 명사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로 부르는 경우 있어요? 없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공산권 혹은 전체주의 국가든 또 다른 일반 국가든 어떤 직하고 거기에 따르는 권한하고가 되게 이제 비례성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김정일의 그 악마적 인적 관리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는 직함을 주면은 실권을 안 줘요. 그 다음에 실권을 주면은 직함을 안 줘요. 직함을 안 줘서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소위 언닉된 상태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고. 그 실권 조직이 당 조직 지도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골치 아팠겠어요. 부장이 김정일이고 부부장이 너댓 명 있는데 이게 얼마나 센 조직이냐. 우리는 뭐 당 서열 뭐 10몇 위에 뭐 인민군 대장 이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북한 학한다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고 당 서열
몇이라고 알려진 김정일 시대 때 얘기예요. 예, 예. 인민군 대장이 당 조직 지도부에 가면 예, 예. 과장한테 예. 90도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비밀 경찰 그 통제 조직인데 예, 예. 얘들은 밖으로 안 나와 이름이. 김정일 땐 그랬어요. 예, 예. 김정은 때 얘들 중에 한 명이 밖으로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 그게 누구야? 김정일 때 바꾸고 김정은 때. 황병서? 황병서. 황병서죠. 예. 그리고 김정은이 그러면 그 승계할 지금 때 지금 2인자로 다시 또 뭐 추방됐다가 들어온 최 누구죠? 그 최영호. 걔는 아니야. 걔는 그 걔는 형하고 딸린 그거는 그냥 뭐 농구 코치하고 그래요? 뭐 시작한 놀아준 그래. 그런 사이고 이거는 당 조직 지도부 관점에서 보면 황병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못할 짓 저지르는 게 예. 김여정이를 예. 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으로 갖다 놨잖아. 근데 그게 저기 응?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을 쉐어링한 건데 형제 사이에. 아니 생각을 해보죠. 옛날 왕조 체제, 페르시아 체제 그렇죠. 예. 이런 데서 보면 특히 페르시아 그쪽이 심한데 왕위를 승계하면 형제를 다 죽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동생이니까 안심하겠죠. 에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김정은이가 승계를 할 때 2010년, 11년 요때 예, 승계 예. 준비될 때 예, 예. 당 조직 지도부의 부부장 8명 중에 2명이 연달아 죽어나가요. 한 명이 교통사고, 한 명이 심장마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조직이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김정은 되면서 희화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또 아버지의 유산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감당이 안 되는 유산을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밀 경찰로 사회를 돌리려면 특이한 성격의 유형이어야 돼. 제가 약간 극기가 있어서 제가 김정일을 사실 흠모합니다. 그 능력을. 그 악마적. 그래서 저랑 방향이 좀 다른데 악마적 천재성이 있어 이놈. 그렇지, 맞아요. 김정일이가. 네, 그렇죠. 이놈 아시잖아. 한번 성격을 한번 설명을 해봐요. 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 뭐 몇천 명 내지는 한 만 명 같은 아니야 몇만 명을 몇만 명을 각각을 관리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건 뭐 보통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람의 인텔리전스가 완전히 기형으로 예, 이게 관리라는 게 이런 변하지 거예요. 않으면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런 거요. 예를 들면 거기는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빤스 한 장까지 국가 소유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굴 숙청해서 죽이지 않았을 때 숙청해서 하방을 시키면 무슨 직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직을 뭘 주냐? 어떤 면에 있는 뭐 한 1000평 수면적 1000평 되는 조그만 저수지 관리인으로 줘. 아,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오두막 가서 살 거 아니야. 예, 예.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셔. 내가 장관으로 먹이고 다니던 놈이 면 단위에 있는 조그만 1000평짜리 저수지 관리인으로 가서 오두막에서 살면 운막에서 짐승같이 살면 야 이거 또 우리 가족 오늘 불려가서 총살이냐 내일 불려가서 총살이냐 이거 노동수요소 들어가냐 이러면서 극도의 공포 속에 살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김정일이 이런 거야. 그래 백모 저 자식 말이야. 저 새끼 저거 건방져 가지고 내가 저기 면에다가 상동면에 저기 그 저수지에다가 갖다 잡아가 놨는데 이 자식 이제 좀 씨앗이가 탔을 거야. 이제 겁이 바짝 났겠지. 한 2달 지났으니까 이제 전화 한번 걸어서 좀 군기 좀 잡아야겠다. 전화를 삑 걸어요. 그러면 오두막에 전화가 없잖아. 예. 그러면 전화 왔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죠. 저 면에서부터 달려와. 네.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2시간 후에 저기 전화기 앞에 기다리게 만들어. 그렇게 네. 돼 있다고.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김정일이라도 본부라 그러지 본부에서. 본부. 그러면 이제 그냥 바짝 쫄아갖고 이제 나 죽는구나 하고서 이제 달려가서 전화기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그럼 받잖아. 이제 그만 그러면 이제 올라와. 그동안 좀 잘 쉬었나? 정신 좀 차렸지? 그만두고 올라오게. 이거가 내가 백모를 저수지에 보낸 지 2달 돼서 지금 62일째 갖고 백모가 지금은 백모 이제 요놈을 다시 채야겠다. 백모 하나가 아니라 10,000명, 20,000명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거기에 남쪽 간첩 수천 명까지. 그러니까 그게 김정일의 그 말하자면 라이프 스타일.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일상생활 자체가 밤낮 구분이 없었죠. 예, 밤낮도 없어요. 그리고 뭐 여자 문제 복잡한데. 여자 문제 복잡하고. 근데 이제 섹스를 하는 중이냐, 섹스를 하지 않는 중이냐 구별도 없어. 구별도 없어. 그 다음에 매일 아주 이상한 영화들 계속 보고 다니고 현실과 어떤 그 드림 사이에 이 구분도 없고. 예.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술이 취한 상태인지 정신이 말만 말짱한 상태인지.
그거 저기 모택동도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모택동도요. 항상 이거 밑이 헐렁한 내복 비슷한 거 입고 그렇죠. 걸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뭐 그렇죠. 이거 양치도 안 하고 잘 안 하고. 양치도 잘 안 하고 밤낮도 없고 모택동은요. 옛날에 연안에 그 대장정후에 그 연안에 근거질 뒀잖아. 그 자식에 대한 그것도 그것도 없어요. 없잖아요. 연안에 근거질 뒀을 때 이 부하들이 잠자고 다니는 걸 가서 봐요. 제가 잠자는 관상이 인상을 찌푸린 게 반역을 꿈꾸는 거야. 그럼 치부책에 적어놔. 그래가지고 그걸 죽는 자리로 보내. 희한한 놈이래. 자, 그런- 이런 악마적 천재성 있는 놈. 그런 권력 그 조직 그 다음에 예, 예. 그 소위 말하자면 연착륙이 불가능하게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아버지가 한 게 바로 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네, 그렇죠. 하노이에서 트럼프 아저씨가 퍽 일어나 버리니까 네. 돌아가서 혼자서 중얼거리는 게 이 망할 놈의 영감탱이. 그 트럼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라 김정일을 아버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 언론이 응. 그걸 트럼프 얘기했다고 잘못 일부 쓰고 있었죠. 있어. 예,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김정일을 가리킨다고. 즉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예. 너무나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이 비정상 예, 예. 성을 유산 받고 예. 그걸 풀라고 자기도 좋은 의도는 있는데 그게 풀어지지가 않죠. 풀어지지가 않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유산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살이 찌고 얼굴이 그냥 이상해지고. 한쪽은 노랗고 한쪽은 붉고 뭐 눈매도 그렇고 뭐 지금 계속 살은 찌어나가고 예, 예, 예. 뭐 그러면서 얼굴 눈에 충혈되고. 충혈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푸틴한테 뛰가고 뭐 시진핑한테 지금 또 막 투덜거리고 문재인 면박 면박을 주고 폼페오 까고 존 볼턴 까고 뭐, 트럼프랑은 친하다고 구라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1년 시한 걸 테니까 미국에 내 앞에 와서 얘기해라 뭐 이따구 소리 나고 이게 거의 그러니까 정말 예. 아버지로부터 최악의 유산을 받았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악마적 천재성이 없는 애거든 얘는. 나 그럴 불쌍해 생각하면 정말. 안 되지. 나 정은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저 지금 몰라 그러잖아 표정이. 자꾸 웃으려 그러나. 그래서 나 정은이는 예 럼프 형한테 네. 농담으로 럼프 형한테 잘 바짓가랑에 붙잡고 매달려서 그 비밀스럽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트럼프 타워 그 저기 그 한층 받고 그 다음에 딱 그 싸이를 보시라고 싸이를 보라고 자네 싸이 좀 봐.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같은 노래를 평양 스타일로 편곡을 해서 바르면 그냥 유튜브 스타 돼 갖고 그냥 한 번 띄우면 1억 명씩 조회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잘 먹고 살 텐데 얘가 왜 김정일이 먹잖아.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당 조직 같으면은 여동생이 그거 감지하면 여동생이 차우체스코 같이 총을 쏘지 않겠어요? 그게 트럼프 아저씨가 잘 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가다가 뭐 고장난 몰라 여정이가 지 혼자라도 살겠다고 또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지. 아니 여정이뿐만 아니라 당 조직이 관리된 이게 말하자면 저게 이제 철저히 자기들의 생존만 생각하고 위에 상전을 김정일로 네, 예. 향하는 그런 복종 체제가 만들어지고 예. 인간의 그 소위 복종한 로봇을 다 만들었는데 예. 거기에 제일 위에 책임지는 제1인자가 예. 튀겠다고 하면은 여동생인들 같이 데리고 가면 모르겠는데 오빠 너 이거 혼자 갈 수 없어. 그리고 밑에 자기와 밑에 핵심들이 비행기 그 별로 미국까지도 미국까지 가지도 못해 그거.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때도 그 그 비행기가. 생각했거든. 하노이 때 튀었어거나. 그러니까 그게 싱가포르 때 튀었어야 그게 돼. 마지막 찬스였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북한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아주 극비리의 항복심 아니면 돌아가는 열차에서 튀어내렸어야 돼. 푸틴 가능성을 봐야 되겠네. 요번 푸틴 만나러 가서 튀었어야지. 튀어야지.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저 문재인 갔을 때 요번 푸틴 만나러 가는 게 뭐 마지막 튀는. 푸틴한테도 고맙다. 그리고 왜냐하면 국경 관리를 잘해줬어. 국경 관리를 잘해줬어. 이번 푸틴은 국경 관리 잘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조금 저희도 좀 이상해지려고 그러네. 어쨌든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그거 진짜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아니 김정은 살려면 이번에 푸틴 만날 때 튀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김정은이는 정말 최악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불쌍해. 그 최악의 유산을 자기 힘으로 그걸 잘 그 빚을 사실 국제사회에 대한 빚인데 갚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해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해 보세요. 망해가는 빚 좋은 개살구 그룹사를 상속한 재벌아들. 비참하게 되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그 큰 기업의 오너의 아들로서 아이덴티티가 잡혀 있고 그거에 익숙해져 있고 그거가 자기 삶이라고 받아들여 온 애거든. 근데 어느 아침에 아직 경륜도 아직 안 돼서 불과 30살 때 그걸 물려받았어. 그러니까 예. 그래 버리면 근데 또 아버지가 성질이 개 지랄 같아 가지고 이상한 방식으로 운영해 온 거야. 이거 그렇죠. 시스템도 안 잡아놓고 안 잡아놓고 그냥 저기 그 말단 사원까지 다 1대1 관리 그것도 비밀 조직으로 비공식 조직으로 그렇죠. 그런 조직을 물려받는데 이게 살림은 거덜나 있고 적자투성이고 좀 그다음에 회사 살아보려고 법으로 금지하는 마약 다루고 매춘 다루고 그다음에 노예노동 다루고 위조지폐 다루고 이게 회사 껍데기는 멀쩡한 주식회사 같이 보이는데 내부는 전부 도저히 지속 가능성이 없는 불법 비즈니스랑 돼 있고 그러면은 이거 물려받은 애 얼마나 불쌍한. 나 진짜 정은이 생각하면요 가슴이 아파. 가슴.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일 그 NPT 탈퇴 그 93년 3월 18일입니다. 그 아버지가 만드는 최악의 유산 그 최악의 유산 중에서 가장 최악은 네. 핵 옵션이었습니다. 그게 예. 그로부터 사반세기가 지났죠. 25년이 딱 지나고만 예.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서 예. 가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 김정은이 혼자 예. 어떻게 트럼프 아저씨하고 잘 비밀 협상해가지고 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지금은 뭐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종의 그 유화적인 떼쓰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바락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충으로 조직, 바락이죠. 김여정이가 통제를 하든 관리를 하든 장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밑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범털들. 걔들도 앞뒤가 딱 이게 막혀 있는 애들인데. 아버지의 잘못된 유산에 딱 갇힌 예. 그 친구들이 지금 김정은을 세워놓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점점 거예요. 그렇게 점점 되죠. 수령 연기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예, 근데 그 저기 뭐야 우리가 이제 북이 왜 저 모양으로 갔냐를 보려면 네. 김일성에서 김정일이 넘어가던 시기,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까지 시기를 봐야 되고 네, 그 앞에도 이게 우리나라의 이른바 흔히 생각하는 그 저기 뭐야 그 보수니 우판이라고 전제된 구역권의 핵심 인맥하고 통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예, 그 안에 그러니까 YS 민주화 세력 안에 안쪽의 움직임하고 이 민감한 시기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까지의 90년대 초까지의 민감한 시기의 움직임이 기묘하게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요. 즉 그 말하자면 그 여기에 문재인의 숨은 스승이 있다고.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자고요. 밝혀봅시다. 누군지. 자, 그럼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1985년에 고르비가 신사고 외교, New Thinking Diplomacy라는 걸 표방을 하면서 이제 냉전 끝내가자라고 하는데 그 흐름이 88년부터 굉장히 이제 가속화가 됐죠. 우리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 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88년에서 한 89년 사이에 생긴. New Thinking Diplomacy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INF, 즉 중거리 핵미사일 이번에 트럼프가 탈퇴한 거. 예. 그래서 미국에 대한 사인을 우리가 동유럽에서 이제 제한 주권론을 풀고 동유럽의 그 지배를 이제 포기하고 철수하겠다라는 사인. 즉 그 소련과 나토의 핵 경쟁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85년부터 사인이 올라오죠. SS-20하고 SS-20하고 퍼싱2 이게 뭐가 필요하냐. 네, 그게 중거리 핵미사일. 중거리 핵미사일이죠. 예, 그러니까 잠깐만. 이 조소환 교수님이 그 당시에 노재봉
선생을 모실 때지. 아 그때는 저 유학 딱 시작했을 때가 파리 시작 근데 85년입니다. 예. 그 직후에 이제 돌아와서 노재봉 선생을 모셨잖아. 그 국무총리 하시죠. 세종연구소 있다가는 이제 예. 모셨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기억을 해요. 주요 정책의 예. 그 상황에서 어떤 굉장히 동일한 그때 집권당 YS의 예. 전국구 1번 예. 국회에 노태우 말 YS 때 초기, 예. 초기에 그때 일어난 일을 정확히 기억한다. 기억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 고르비가 나와서 세계 질서를 변경시키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선언을 하니까 은퇴했었던 묘양산에 가서 이제 특각에서 예. 이제 상황으로서 은퇴했었던 김일성이가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서 지금 당 중앙은 손을 안 대요. 그건 아들이 이미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대신 북한도 사회주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국무원을 그러니까 장차관들, 뭐 장차관들, 공무원, 총리들, 예. 내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는, 내각이라고 그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국무원을 다시 정비를 합니다. 왜? 그렇죠. 현란한 외교가 벌어질 거고 또 경제적인 변화도 필요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험 많은 자신의 경험으로 국무원을 장악을 다시 이제 친정으로 하고. 그러니까 조금 대담한 소리를 하면 예. 소련 그때는 이제 소련이 살아 있고 중국이 북한이 북한이 소련 입김을 많이 받을 때니까. 그렇죠. 예. 중국과 소련 양쪽에서 원조를 받는데 원조의 절대적 총량이 소련 쪽이 훨씬 그렇죠. 많을 때니까 많죠. 80년대 그러니까 소련 쪽에서는 야 지금 세계 질서가 이제 탈냉전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너희도 이제 다시 튜닝이 돼야 돼. 근데 튜닝하는 그 노선을 바꾸려면은 정일이 너 가지고는 아직 약하고 네 아버지가 수령으로서 네 아버지가 기어 나와서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김일성한테 낙점을 준 게 85년경이에요. 다시.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컴백하는 거 아니에요. 80년대 그렇죠. 후반에. 네, 후반에. 예, 컴백을 합니다. 컴백을 하고 이제 우리 남쪽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87년에 민주화도 있었고 그다음 88년에 올림픽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동유럽하고 예. 접촉을 하고 결국은 이 고르비하고도 이제 협상이 되면서 사실은 고르비가 먼저 예. 우리 경제 문제 때문에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이제 맺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88년 소련 공산당에서 그때 그래서 거의 결의를 하죠. 소련 공산당 공산당에서 중앙위 중앙위 결의를 해서 네네. 한국과 지금 우리 올림픽 참석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맺어보자라고 하는 경제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을 결의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88년 12월 달에 이제 올림픽도 끝나고 안쪽 내부적으로는 당에서 이제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계획도 있었고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유엔에서 12월 달에 연설을 합니다. 예. 어떻게 하냐면은 소련은 예. 이제 대규모의 군사 국가로서가 아니라 군병력을 감축하고 그다음에 스타트 투 대륙간 탄도 이미 이제 협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세계적인 규모의 군축 협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제 유럽의 변화를 이제 예고 동유럽 사회주의권 동유럽이죠. 사회주의권의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을 철군을 하겠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그 시청자님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사회주의권 지금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여기에 소련군이 엄청 들어와 있었어요. 예를 들면 56년에 헝가리 민주화 항쟁 붙었을 때 헝가리 군과 경익을 진압 거부를 한다고요. 소련군 탱크가 밀어버려서 수만 명이 죽거든. 그때 이제 서구 특히 파리의 지식인이 처음으로 스탈린주의의 민낯이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아주 그래도 일곱들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규모냐면요. 이제 헝가리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작으니까 우리 인구 규모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반대하고 우리가 미제 타도를 주장하는 예를 들면 시위대가 쫙 나왔는데 한국의
군과 경찰이 그 진압을 거부를 하는 경우 예, 예. 용산과 의정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탱크와 장갑차가 튀어나와 가지고 20만 명을 깔아 죽인 거랑 똑같은 예, 예. 거예요. 예. 비유하자면 예, 예. 그런 일이 1956년에 헝가리에서 소련군과 헝가리 국민 사이에 벌어졌다고요. 그 정도로 소련군들이 동구에 많이 주둔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고르비가 88년 12월에 유엔 연설에서 그 이야기를 동구 주둔 하죠. 소련군을 빼겠다. 그리고 말하자면은 외교 전방위화를 선언을 합니다. 네네. 그 말하는 냉전이라고 하는 거는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 중심 혹은 자유 진영하고 1, 2세계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때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암시를 해요. 유엔 연설에서. 연설에서. 예. 그리고 이미 이 소련 공산당에서는 예. 리시코프 총리한테 한국과 관계 정상화에 대한 그 오다를 내리죠. 오다를 내립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급박해지는 거죠. 급박해지는 예, 거죠. 그래서 그거 89년인가? 그리고 이제 네. 그럴 때 이제 당연히 북한은 아주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막 그러죠. 그때 이제 김일성은 고르비한테 막 저항을 해요. 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소련 외상인 셰바르드나제가 예, 예.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시는 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고르비가 지시를 해서 평양을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바로 던집니다. 예, 예. 우리는 남쪽하고 대한민국하고 ROK하고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 89년에 방북을 해서. 방북을 했어.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면서 거기에 겉으로 그는 이제 이미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네네.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조치가 하나 있었는데 예, 예. 세바르드나제가 김일성이한테 예. 핵 무장 김일성이는 핵 프로그램. 핵 개발이죠. 예, 핵 개발이죠. 핵 개발 프로그램을 사실은 포기해라. 56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시도를 자기의 했지.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안 되고 그냥 됐지만 계속 지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바르드나제가 김일성이한테 핵 개발을 중지할 것, 중지하라. 어? 예, 예. 그리고 NPT에 가입해라. 네, 비확산 조약. 즉 비핵산 조약에 가입하고 네네. 너네들도 예, 예.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라. 예, 예.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다시 역 옵션을 낸 게, 예. 그러면은 남쪽에 있는 예, 예.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의 전술핵 예. 그걸 빼주면은 생각해 보겠다.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남쪽에 우리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가 대거 언제 우리 시작했지. 기간 예, 예. 에너지로서 다 이미 건설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예. 그것까지 다 없애주면은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은 89년에 북한에서 먼저 오다를 때렸네. 그게 제일 먼저 세바르드나제가 가서 NPT에 네. 가입하라고 지시하고 핵 개발 금지하라고 지시하고 난 뒤에 평양에서 나온 대남 선전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입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 안에는 미군의 전술핵의 철수뿐만이 이게 아니라 아니라 한국의 원전 다 닫아 걸어라, 해체해라. 그게 89년에 북한에서 처음으로 나온 얘기인데 그게 29년 전에 29년 30년, 후에 3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실현되고 문재인 각하께서 그 지령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다고까지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의심 받을 수가 있죠. 어휴. 의심이 아니라 뭐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30년 만에 그 지하에서 김일성이가 아주 소원성취했네. 30년의 꿈이 이루어졌네. 예. 그래서 그건 조금 있으면 다시 재검토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북이 89년에 소련의 압력에 의해서 NPT를 가입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난 게 예, 예. 북한은 핵 개발을 중지하고 NPT에 가입하는 걸로 예, 하고 예. 그다음에 미국은 전술핵을 철수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남북한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니다. 그거는 비핵지대화가 아니라 예, 예. 원전은 놔두고 예, 예. 미군의 핵이 나가고 네. 그다음에 남북한에는 두 가지 남북한 불가침 선언을 하고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뒤에 만들어져요. 예, 예.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남북 기본 합의서하고 쌍둥이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남북한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두 가지요. 우선
미국의 전술핵을 빼준 거가 예, 한국 한반도 배치 전술을 빼준 게 그게 반드시 북한 눈치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전술핵 자체가 지능화되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해외 기지에 배치했던 전술핵들을 다 걷어들이는 추세가 있었어요. 그게 부시와 고르비의 예. 합의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전술핵을 뒤로 빼고 있고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당시에 이해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전술핵 미군 기지 전술핵 무기를 빼는 것만 포함되는데 거고, 예. 쟤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 지대화는 한국의 원전까지 닫아 걸어라예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님들이 그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 지대화 30년 전 용어로 네. 쳐서 네. 그 둘을 구별해 주셔야 되고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탈원전은 30년 전에 북한이 지령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한반도 비핵 지대화의 실현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지금 똑같습니다. 평양의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하고 우리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그 근거가 30년 전에 30년 전에 한반도 비핵지대화입니다. 되는 한국에서 거예요. 원자력은 예. 깡그리 다 없애라. 예, 그러니까 원전 다 닫아 걸어. 다 닫아두고. 예, 그 얘기예요. 자, 예, 예. 그건 저기 예, 예. 중요한 사실 예, 예. 아주 저 1급 전문가들이나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몰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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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남북 관계가 이제 쭉 김일성이 플레이를 하면서 그 당시에 북한을 그러면서 연창국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가고 있는 데에 이제 다른 변화들이 막 중요한 변화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거기서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 김일성이가 연착륙을 했던 거는 자 우리가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방 정책이 되면서 소위 말하자면 북방권 외교 정상화. 대한민국이 예. 말하자면은 외교가 반쪽 외교가 아니라 전방위화가 됩니다. 예, 첫째, 북방 정책과 예, 예. 외교 전방위화. 그다음 두 번째가 소련의 고르비의 그 외무부장의 세바르나자가 가서 분명히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예, 예. 언급했고 아니 추진을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핵 개발 중지를 시켰고 그리고 한반도 이제 미국의 전술핵이 빠져나가고 철수하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남북한 관계는 총리회담이라고 해서 네네. 남북한 관계가 총리회담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그 중요한 말하자면은 남북한의 그 말하자면 대화망이 네. 이 고위급 대화가 정례화가 됐습니다. 네. 그 와중에서 풀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남북한 간에는 불가침 협정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졌고 그때 예. 물론 잘못된 특수관계가 문제는 되지만은 가장 아마 그러니까 지금 노태우 정부 말기 때 얘기는 뭐 중반쯤이죠. 네, 중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 때 저쪽에서 계속 평화 공세를 했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고 할 때 우리 쪽에서 받은 카드는 그러면 국제적인 보장을 하라. 그게 바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었어요. 1991년. 네.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 김일성으로서는 굉장한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게 하나의 조선 원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정보로는 연영묵 그러니까 왜냐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되면 북한이란 국가가 가입하고 한국이 대한민국이 가입하니까 그럼 하나의 조선이 원칙. 하나의 조선 원칙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관철시킨 거지. 관철시킨 거지. 미국이나 이제 이런 힘을 가지고. 그 처음에는 사실은 연영무기가 총리한테 때 내려와서 그러니까 북한의 당시 총리. 그러니까 연영무. 연영무기가 내려와서 예, 예.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한테 싹싹 빌었어요. 그거 동시에 하지 말자. 이것만은 좀 빼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정도로 그때 이제 하나의 조선 원칙이 무너졌고 국가 대 국가가 설정이 되고 그 뒤에 예.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특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동시도 기본자 같이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이야기가 됐으면 이런 지금 민족 장난은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또 특수 관계라고 해가지고 또 그 얘기 또 남겨놨어. 나중에 좀 나중에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예. 남북한 그때 세계적인 이제 해빙기에 남북한 그다음에 세계가 이제 조율이 돼서 막 김일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세계 변화에 뭐 선도한 건 아니지만은 끌려가면서도 적응해 나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래핑을 해보죠. 네. 요약을 하면 88년 그러니까 88년에 올림픽 그 소련 공산당 중앙위가 예, 예. 중앙위가 소련과 대한민국 사이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결의를 하고 예. 88년 12월 달에 고르비가 유엔에서 예, 예. 연설을 하죠. 첫째 소련이 대규모 군축하겠다. 예, 예. 둘째 소련이 동구에서 소련군을 빼겠다. 예, 예. 셋째 소련이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하고 관계를 개선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의 유엔 연설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89년 초에 소련의 외무부 장관인 세바르드나제가 예. 북한을 방북해서 예, 예. 우리가 이제 냉전 끝나가고 소련이 한국과 관계 개선하려니까 핵기술 그만. 이제 개발 너희 핵 개발 프로그램 그만하고 NPT 가입해.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김일성 그러니까 북한이 입이 대빨 튀어나온 상태에서 NPT를 가입하고 이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워낙 근본적 변화라 그에 앞서서 소련이 85년경부터 이 변화 1년을 정일이 말고 일성아 일성아. 네가 주도해라. 그것도 그렇고 김일성이 스스로 자처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김일성이 80년대 후반에 85, 6년경부터 컴백한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권력 분점 상태예요. 아버지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91년까지 가는 거야. 85년부터 예. 91년까지 가고 94년 김일성 사망. 예, 이 사이에 92년 3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투캅스가 아니고 투킴스가 예. 부자지간이지만 보완 관계가 아니라 갈등 관계죠. 경쟁 갈등 관계로 갈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이미 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92년에 무슨 일 벌어졌는지 한번 말씀을. 91년 어마어마하네요. 92년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92년 1월 1일이 네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제 말하자면은 딱 결정이 됐어요. 예, 예. 근데 92년도가 예. 지금 또 김정은이가 또 또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92년도가 한국과 미국의 대선 해였습니다. 대선이 겹치는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NPT 이제 공동선언을 했으니까 예, 예. IAEA 예, 즉 예. 국제 원자력 위원회 예, 예. 사찰단이 NPT에 가입을 한 북한에 대해서 사찰을 하려고 이제 그때 3, 4월 때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사찰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을 해요. 김정일의 그 인맥들이 반대하죠. 그래가지고 뭐 산찰을 하느니 뭐하니 뭐 하면서 소위 말하자면 지연 작전을 92년에 이제 92년에. 판을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 91년 12월에 예, 예. 소련이 붕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르비가 실각을 한다고. 고르비 실가했죠. 그리고 92년 초에 몇 달은 네. 한두 달인가 뭐 몇 네. 달은 저기 FT 뭐야 들어오고 그 뭐. 공산당이 다시 장악하잖아. 그렇죠. 네. 그거를 옐친이 뒤집어 엎고 소련 다시. 내부가 막 92년 초에 완전히 엎치락뒤치락 할 무전부 때예요. 상태죠. 무전부 상태예요. 네. 대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김정일이 계산에는 야, 그 소련의 고르비가 소련을 연착륙시킨다는데 소련이 작살이 나서 해체가 됐는데 예, 예. 저거 눈치 볼 거 뭐 있어 하고 이제 뻗디는 거지. 그런데 또 중국도 문제가 있죠. 중국은 이제 89년에 천안문 6월 4일 때 천안문 때 10,000명을 잡아 죽이고 뭐 그때는 2,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10,000명이 만 명에 넘는다고 밝혀져.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정도의 이제 말하자면은 중국도 강성으로 내부가 강성 단속으로 돌을 때거든. 보수파 혹은 네. 보수파인 리펑 예. 이게 이제 이붕이 실권을 가지고 강택민 체제가 들어섰는데 예. 굉장히 내부적으로 단속할 때라고. 단속할 때죠. 예, 예. 그리고 뭐 밖에 예, 예. 지금 뭐 평양 관리하고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 평양에 대해서도 그게 이렇게 힘도 없었어요. 아니 나는 개혁 개방하는 걸 안 좋아하지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왜냐면 예. 자기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예. 평양에 연착륙하는 걸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중국도 김일성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예. 상황이. 자, 그런데다가 미국서는 대선이 있었는데 부시가
한 텀하고 떨어지죠. 중임에 실패하죠. 워낙 클린턴으로 유능해서 아버지 넘어갑니다. 부시입니다. 네. 그리고 클린턴이 되죠. 클린턴 11월 달에 됩니다. 12월 달이 된다고. 되고. 한국서는 한국서는 YS가 당선돼요. 소위 말하자면은 민주화 세력의 우파라고 자처한 예. 이제 김영삼 후보가 당선이 되죠. 근데 실제로 YS의 이런 그 지정학적, 외교적, 대북, 대미 정책의 총괄 오너는 누구냐? YS가 아니라 한완상이야. 그렇죠. 왜냐면 YS는요, YS 그 사람 굉장히 직관적인데 별로 그렇게 머리 안 돌리는 사람이거든. 나 YS에 대해서 농담 중에 아, 그 사람 성격 진짜 밝혀주는 농담이 있다 이거. 예, 여러 명이 같이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먹기로 했어. 한 사람이 나 우동 먹겠어요. 다음 그렇죠. 사람 짜장. 세 번째 YS 차례가 됐어. 아, 난 탕수육. 그러니까 다른 두 사람이 비싼 거 먹으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 아, 두 글자로 한 거 정하세요. 그러니까 탕슉. 그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두 글자. 참 이제 정확히 실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한상 전 서울대 교수죠. 아,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은 김대중 인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배신자라고 사실 처음에는 낙인 찍혔는데 예. 한한상 씨는 김영삼부터 지금까지 네. 말하자면은 배우 중에 배우 실세. 말하자면은 문재인의 상전이에요. 자칭 진보 혹은 민족 지상주의 정권 혹은 민족 공조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코아죠. 핵심이죠. 그리고 한한상 씨 우리가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기분 좋아하세요. 지금도 인정해드릴게.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뭐 건국 100년 하다가 안 되니까 3.1운동 촛불 3.1운동 100주년.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만세 항쟁 촛불입니다. 예. 우리가 산업화, 우리가 흘린 땀, 전쟁의 호국, 6.25 호국 이건 다 없어. 다 없어요. 다 네. 없고 그리고 뭐 우리 산업화 그다음에 촛불 100주년. 촛불, 할 일도 촛불 없습니다. 3.1운동이요. 뭐 이런 뭐 그 위원장이 한한상이야. 그 위원장이 한한상이고 그 정도로 실세입니다. 며칠 아직도. 전에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에 100년 기념일에 기성전 사실은 무남 이승만인데 이승만을 쏙 뺀 기념식을 했어요. 예. 그것도 한한상 씨의 작품이라고 봐야죠. 작품이라고 위원장이 이제 봐야죠. 위원장이 그거니까. 그분의 어떤 평소의 발언 뭐 보면은 자명하게 드러나요. 그 얼마나 살벌한 그 평판을 갖고 있는 양반이냐면 MB 때 그렇죠. 예. 그 평생 김일성 찬양하고 북한 찬양하던 목사 한 양반이 나이가 거의 90 가까이 된 사람이 자살을 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울분이 터진다는 거겠지. 그렇죠. 그 자살을 하면서 그게 전라북도 익산의 뭐 목사인데 K라는 목사인데 자살을 하면서 자기 장례 공동위원장으로 예. 한완상을 박아놓고 죽어서 한완상에서 장례 공동위원장이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이 당신이 날 땅에 묻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마지막 자기 목숨을 걸고 부탁을 할 정도의 인물이 한완상입니다. 그게 이게 YS의 북한 정책, 대미 정책 이거를 다 총괄 지휘한 무시무시한 사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햇볕 정책이자 우화를 이솝 우화를 예. 햇빛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예. 햇빛을 쬐게 되면은 옷을 벗게 된다. 예. 라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면은 핵을 포기할 거다. 라고 한 게 한한상이에요. 한한상 씨가 선샤인 팔럿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내세웠습니다. 햇볕 정책은 그러니까 DJ도 한한상의 제자야.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은 한한상을 상전으로 모실 거예요. 정신적인.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남측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보면 초기에 사실 저는 그때 이제 말하자면 세종연구소에 있다가 92년도에 국회를 갔는데 한한상이 93년. 예. 그냥 뭐 매일매일 싸웠죠. 그러니까 그거 하면 이 사람 그 찬란해. 이 사람은 찬란합니다. 3월 잠깐만 93년 이제 2월 25일이 YS 정부가 들어온 날이잖아. 대통령 취임사에. 제가 이런 이야기는 이제 비밀 이야기인데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선거 시즌에 네. 한한상 씨는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구하고 매일매일 YS를 상전을 아련을 했습니다. 예. 이건 내가 뭐 개인적으로 다 아는 예.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줄을 댄 거지. 줄을 대고 침투를 한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밑에 또 이제 뭐 민주계의 김모 의원이 있습니다. 같은 사회학과 출신. 네. 그쪽하고 이제 팀을 갖춰가지고 말하자면은 김대중을 물리치고 김영삼 정권이 만들어지는데 또 일각을 담당을 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취임사가 또 그쪽 팀들 작품인데. 작품 중에 그쪽 팀의 그 의견이 들어간 게 예. 1993년 2월 25일 날 그 김영삼 예. 대통령 취임사에 네. YS 취임사에. 정말 있을 수가 없는 한 구절이 들어갑니다. 네. 어떤 동맹도 민족을 우선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 각하님. 1993년 2월 25일 날 취임사에 이미 YS가 어떤 동맹도 민족을 대신할 수 없다. 우선할 수 없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한한상 팀이 만들어준 취임사를 읽었습니다. 쪽팔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족 정신 번쩍 차리세요. 정은이 말대로 한미 동맹은 민족을 대신할 수 없다. 라고 한한상의 그 문구 그대로 읽으시라고 그러면 정은이 좋아하겠네. 아니 그 정도 기계도 없어? 이미 25년 전에 26년 전에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가 만들어냈다는 대통령의 취임사에 그렇죠, 그게 감히 그렇죠. 문재인도 얘기하지 못하는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한한상 팀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또 청와대에 또 한 분이 계셨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김정일이가 아버지. 아버지를 어깨를 툭 밀어버리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렇죠. 자 남쪽에 남쪽을 뭐라고요? 보라요. 어. 권력이 미국보다 우리를 우선하니까 이제는 비핵화 공동선 그 때려치우고 뭉개버리자고. 뭉개버리자고. 그렇게 당. 그리고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에 안 돼서 93년 3월 18일 날 말하자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NPT를 탈퇴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찰단 단을 쫓고 그러니까 탈퇴. YS가 한한상 팀에서 만들어서 YS가 읽은 대통령 취임사가 이런 걸 푸시해 준 거예요. 푸시해 준 거라고. 당연히 그건 뭐 사인이죠. 사인 시그널이죠. 물론 자, 그런데 이렇게 뭐 해서 지령을 받았는지 사인을 주는지 예, 모르겠지만 뭐 자발적인 사인인지 지령받고 사인인지 그거야 속을 모르니까 난 대북 전문가 아니니까 아무튼간에 자명한 게 예.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 이임모라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 4월 달에. 4월 달에 지금 NPT를 북이 탈퇴하고 판을 깼는데 불구하고 YS 정부가 이 사람이 비전향 장기수죠. 그렇죠. 이임모. 이임모라고 하는 비전향 장교소를 성대하게 북한에 자꾸 판문점에서 환송시켜서 보내드렸지. 환송시킵니다. 북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YS 정부 4월 달에요. 취임한 지 한 달 반 됐어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의 그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 예.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자면은 그게 있었습니다. 그 당에 네. 그 매주 월요일마다 네. 당무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거기에 와서 한한상이가 매주마다 그 당무위원들한테 주로 민주계들이 많지만은 네. 나는 뭐 사실 이제 노재봉 전 총리가 전국구 1번이 돼서 가지고 네. 당연 당무주의로서 매일 내가 배석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치열한 사실은 두 서울대 교수 출신 예, 노재봉 교수는 이제 정치학과 외교학과고 실질적으로 매일 와서 통일부 장관은 민족 지상주의를 설파를 해요. 한한상이는 그리고 노재봉 총리는 노재봉 이제 의원이죠 그 당시에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버려야 된다라고 경론을 벌여요. 근데 네. 그런 논리적으로는 자명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민족 지상주의를 설파를 하고 다녔고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얘기 하잖아 그때.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한상이가 몇 번 국회 의원총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예. 그다음 뭐 당무회에서도 그렇고, 1995년이 되면 그 당시에 1993년 2년 후에 통일희년을 맞을 것이다. 통일 원년이 된다. 통일 원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의 남쪽에 있는 숨은 상전은 제가 보기엔 한한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밑에 뭐 하여튼 그러니까 백낙청인 이런 건 다 헛개비고 여기가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이거 그렇죠. 무시무시한 케이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들러리고 네. 부대고 예. 동원된 사람이고 있고 이거는 네.
그리고 정말 네. 그리고 YS가 한한상한테 내다봐야 당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렇죠. 한마디로 뭐 같은 짓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확실히 말하는데. 그리고 나 한 가지 예, 예. 내가 뭐 잘 아는 선배 후배 관계지만은 네. 이 당시에 정세현 박사는 예. 한한상에 대해서 통일비서관이었습니다. 예. 한한상에 정면 대결을 해서 사사건건 비판적으로 극우 보수적. 그거 같이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정세현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바뀌어. 확 바뀌었습니다. 뭐 이거는 자명한 이야기니까 예, 예. 내 개인적인 그게 아니라 예. 그런 역할을 했고 뭐 오늘 요번 저 월간 조선에 네. 정세현 씨의 그 옛날 즉 YS 시기까지의 정세현은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YS 시기까지는 한한상과 대립하던 정세현인데 네. 이게 DJ 때 되면서 그때 그 무렵 원전이부터 180도가 바뀌어. 그러니까 옛날 정세현은 어디 가고 이사간 정세현이 온 거야. 이제 그 사이에 참 웃기는 거야. 그 사이에 이제 대한민국 말하자면 93년 네. 3월 18일부터 네. 저 제네바 합의까지 94년. 네. 94년 저기 그 김일성이가 죽고. 네. 근데 이제 김일성이가 왜 죽었느냐?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물론 80대 네. 82살인가 그랬죠. 네. 80대였지만은 그 우리가 보는 룩은 보는 그거는 목소리도 엄청나게 그럼요. 살아있었고 건강했지. 그다음에 뭐 제스처도 살아있었고 걸음걸이도 좋았고 했는데 갑자기 정상회담 바로 한 2주 전인가 죽어버렸죠. 죽었죠. 네. 죽은데 그러니까 그때 미스터리. 그때 YS랑 만난 정상회담이 죽었다고요. 그 이제 그 미스터리 때문에 이제 정상회담이 무산이다. 물론 카터가 열심히 가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끝이 나고 제네바 합의로 돌았습니다. 예. 이제 미국은 클린턴 또 정부가 처음에는 93년도 그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두 한씨입니다. 한한상 씨는 통일부 장관이었고 그다음에 그 한성주 외무부 장관이 그 인간 그 양반도 또 무서운 이 영어죠. 외무부 장관은 또 어떻게 했냐면은 감상적 국제주의자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다 그래서 강 건너 불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또 스몰 딜, 다자회담 이런 거 비슷한 주장해요. 그 내가 뭐 아니 강 건너 불이라면 그럼 제가 강 건너 불 얘기하는 놈이었거든. 그때 아니 그때가 아니라 2010년경부터 뭐냐면 이거 미국이 풀어야 돼. 이 문제는 단지 우리는 미국이 푸는 거에 적극 협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저는 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협조해야 될 일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주체는 미국이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공조를 해서 공조해야지. 한반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요소 특히 중요한 거는 국내적 그 컨센서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한승주는 그게 아니라 이게 미국 문제니까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햇볕 한다 이거지. 이게 이제 변정법적으로 또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그때 한성주 외무부 장관은 그 NPT 핵 위기가 3월 18일에 생겼는데 4월 초일 겁니다. 4월 3일이 넘었는데 방콕에서 아주 묘한 말을 해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예. 미국이 직접 북한과 대화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예. 즉 우리는 핵 문제에서 빠질 테니까 너희들이 다 해. 그건 좋아. 아니 근데 그게 좋아한 게 아니고 근데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잠깐만요.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그래놓고 한성주라고 하는 미국이 거기서 하는 동안 우리는 그냥 북에 퍼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야. 예. 통일부 장관은 퍼주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내부에는 반미 기류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친북이 이제는 말하자면 전면에 등장하는데 햇볕에 나오게 됩니다. 예. 햇볕 정책은 북한의 돈을 소위 말 즉 통치 자금을 상정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상납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우리 내에 지하에 있어야 될 혹은 그렇죠. 공적 목소리를 입을 닥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드러나서 그냥 아주 김일성 영생교를 옹호하는 걸로. 근데 그거는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DJ의 작품이 아니고 DJ는 한한상의 이 점에 있어서는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걸 만들어낸 거는 YS 정부예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네, DJ의 헷갈리죠. 햇볕 정책이 아니라 그래서, YS 정부가 디자인한 햇볕 정책을 DJ가 몰고 나간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저 아까 바미당에 가 있고 하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은 초기 그 소위 말하면 강철서 신선 친구들 뭐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정치고 우파로 전향했다고 그래. 그런데 여전히 친북적인 혹은 민족적인 관념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옹호하기 시작을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의 자칭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민주화 세력만이 정통이라고 하고 이렇게 막 강변하는 이 세력 속에는 많은 세력들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침투해 있고 섞여 있고 예.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는 그리고 그게 자기 편할 대로 해요. 그게 우파, 이른바 우파, 이른바 자유민주, 이른바 반문 안에 아주 깊게 작용하고 있다. 깊게 작용. 그걸 정말 냉철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 그게 뭐냐면은 참 그 사람들이 사고를 그거 한 게 중국의 뭐 개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위 민주화 우파 세력 안에 자기 자칭 우파로 보이는 그 속에 상당한 숫자는 남북 관계를 민족 관계로 보고 그다음에 남북한의 문제를 체제로 안 보고 체제도 공산주의 자본주의로 보는 겁니다. 경제적인 관념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주의 사교거든. 전체주의 사교와 반문명, 그리고 반인류 막 문명을 탑재한 자유민주 국가인데 국가 대 사교 전체주의인데 이 부분을 외면해요. 뭐 이야기를 하면 아니 지금 이런 21세기 세계에 무슨 전체주의를 이야기를 해? 뭐 무슨 그 대립을 얘기해? 철딱 같은 이야기를 해? 뭐 철딱 극우, 뭐 극우 지금 친미 이렇게 이제 저를 그렇게 부르거든. 우리 내부에서 맞아. 우리 소위 말하는 저희 자유우파라고 자칭하는 세력들 중에서 아주 그냥 중도를 그 이야기하고 그거 안철수 그러잖아요. 참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성공했던 친구가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남북한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보고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고 더 이상 공산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 가능하고 통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막역한 이 환상에서부터 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한상 팀은 다시 돌아와서 한한상 팀은 한미 동맹이 민족을 우선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YS 정부 때 그걸 퍼뜨렸고 그 다음에 주미 대사를 한 한승주는 그게 퍼져나가는 거에 손뼉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그 이제 햇볕이니까 그걸 손뼉을 맞춰서 핵 문제는 미국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햇볕 할게. 지금 그러니까 한한상과 한승주를 더하면 문재인 노선이 나와요. 그렇죠. 문재인 노선이 그거 아니야. 북핵은 미국이 트럼프가 잘 협상해서 풀고 우린 남북 경험으로 퍼줄게.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그래도 그때는 뭐 명색이 한승주도 학벌 얼마나 좋아. 좋지. 거기도 엘리트 학벌 아니야. 한한상도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한때 석학으로 꼽힌 사람 아니야. 네, 그렇죠. 그 엉터리가? 맞아. 나는 학문적으로 엉터리라고 생각해 그 사람. 근데 그렇죠. 그 정도 급들이 나서서 풀던 문제를 문재인이 무슨 586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붙잡고서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 치고 하고 있으니까 운동하는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참 그러니까 그때 세련된 이 정말 무시무시한 이 햇볕 세력에 비하면 지금 것들은 권력만 잡았지 하질이래 하질. 그래서 어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이걸 비판하고 해서 결국은 쫓겨난 사람. 쫓겨난 게 아니고 쫓겨난 게 아니에요. 전국구였으니까 국회의원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그때 94년에 제네바 협상 직후에 그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했는데 이 김여환 정권은 김영삼 정권은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네. 휘말려서 통미봉남이라는 거는 그 이야기를 미국과 요즘은- 북한이 직접 딜을 그렇죠. 하면서 우리는 무시하고 그다음 남쪽을 잡아먹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봉이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봉이 사실은 암남이죠. 남쪽을 제압을 하고 남쪽을 잡아먹는 잡아먹고 침투하고 미국과 직접 딜하자는 딜해서 네. 이제 뭐야 남쪽을 사실은 적화시키고 접수한다. 핵도 가지고 접수한다 뭐 이런 제어한다.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우리 김영삼 정부가 김정은 정부 그 사실은 손뼉을 마주치고 그게- 있다라고 비판하고서 그다음 뭐로 하셨어? 국회의원을 그냥 아니 국회의원직을 던졌습니다. 던졌죠. 그때 노재봉 총리가 그러니까 노재봉 의원이 헌정사의 유일한 첫 케이스고 전국군대. 그 뒤에 돌아가 전국 1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사실은 일찍 돌아가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박 교수님, 박세일. 박세일 교수님. 근데 박 교수는 네.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나이브예요. 나이브했죠. 네. 나이브예요. 그래서 박 교수 참 내가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 다른 점들은 좋은 점들이 있는 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지식인 출신이고 교수 출신이니까 정책에 안 맞고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집권 세력의 전국구 그 당시 전국 일본은 서열상은 2위입니다. 예, 예. 근데 그 대통령하고 직접 싸우고 한한상 한성주를 치열하게 비판하면서 예. 이야기를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대통령을 바로 두고 통미봉남 그다음에 아주 뼈아픈 말인데 아주 적확한 말인데 그게 지금 유행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통미봉남은 이미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 정권은 탈미접북을 하느냐? 탈미접부. 네. 미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이탈해서 북한이랑 붙어먹느냐?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이 자유가 이 차원에서 자유가 정립되지 않은 국가에서 어찌 민족으로 네. 인간들의 우리 일자유 대한민국의 삶을 망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게 1994년 94년. 지금부터 4반세기 전 일입니다. 그래서 사반세기 전이죠. 그러니까 데자부예요, 데자부. 데자비입니다. 데자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은 데자부예요. 그- 와이스 때 펼쳐진 저도 일은 그래서 데자부예요. 공무원 3년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름을 문영삼으로 바꿔도 되고 김영삼을 이름은 문대중. 김재인으로 바꿔도 돼. 맞아요. 그 정도야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꼴이 그래서 제가 예. 좀 뼈 아픈 소리 하면 YS 때 여기 그 이른바 구역권으로 정계에 입문한 사람들 김무성, 원희룡, 그다음에 원외에 있지만 심지어는 저기 서대문을에 이성원, 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정치 계속하려면 1993년, 에서 4년에 펼쳐졌던 이 일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히 해서 기록을 남기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들을 정치계에 머리를 얹어준 심지어 김문수 선배도 마찬가지야. 맞아요. 심지어 김문수 잘 선배도 이해를 이때 못해요. 머리 얹어준 사람이거든. 이게 이때 이 시기가 맞아요. 그 자기가 정계에 머리를 얹어준 요 시기에 그 시기에 펼쳐졌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통렬하게 비판 반성하냐를 밝혀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그 사이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평양에서 예. 남북 회담할 때 소위 말하자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 송모 차관은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994년인가 서울 불바다가 93년 3년. 94년이었을 거예요. 94년. 예. 94년 5월달 6월달입니다. 그때 막 예. 사재기하고 그랬답니다.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지금 트럼프하고는 정반대로 사실은 이제 강자의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는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군사적인 시위를 먼저 예. 뭐 북폭한다는 소리 안 하고 군사적인 대전쟁을 준비한 군사 연습을 충분히 하면서 외교로 넘어갔는데 클린턴은 생기자마자 태평양 사령부에서 북폭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네. 요때 제가 다른 말 할게요. 네. 클린턴 때 북폭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이제 정밀 외과 타격, 쪽집게 타격, 참수 작전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접수 작전이야. 그렇죠. 전면 침공 접수 작전을 하고 있다. 그때 클린턴은 이제 잠수는 이야기도 들어도 않고 왔고 이제 핵 연병 시설에 대해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예, 하겠다. 예, 예방 폭격을 하겠다. 정밀 타격, 격식 타격. 근데 이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김정일은 남쪽에다 대놓고 불바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우리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 배짱조 타고 자기가 자처했던 사람이 아닥했지. 한한상을 일으켜서 제발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나가서 클린턴한테 예? 전쟁은 안 된다라고 그때부터 전쟁과 평화의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예, 전쟁이나 평화냐를 만든 거는 김대중이나 노무현 노무현이 그 대통령 선거 때 프레이즈거든요. 네, 전쟁과 평화냐가 아니라 YS입니다. YS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청자님들이 잘 아세요. 햇볕 YS 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쟁과 평화냐는 프레임 YS 때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른바 우리가 자유진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경원도 그때 들어온 사람 아니야? YS 때인가? 아니, 이게 참 때구나. 들어왔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김무성부터 시작해서 이 홍준표 사람들은 들어갔고. YS 진영부터 이른바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은 이 93년, 94년에 펼쳐진 일에 대해서 정확히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자기 에세이를 내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할게요. 그래야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덫에 빠져 있는 정말 그 흉악한 프레임 그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선배한테도 제가 간곡하게 요청하는데 김문수 선배부터 시작해서 두세 페이지짜리 에세이를 내세요. 이때 이 일을 지금에 와서 보면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 에세이 내기 운동을 김문수 선배가 주도해 줘야 돼요. 맞아요. 김문수 선배만이 주도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지금 탄핵에 찬성을 했다 안 했다 예. 그거보다도 그 문제도 중요한 아마 우리 시험대가 되고 예. 93년에서 94년 사이에 벌어졌던 대한민국의 남북 관계와 세계 정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지 에세이를 내든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지금 오고 있는 일을 하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예. 한완상이가 그 팀이 작동을 해서 YS 취임사에 예. 어떤 동맹도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민족을 우선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죠, 이 뭐.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결국 이런 시그널이 올라가니까 김정일이가 김일성을 죽였거나 죽음을 방치했거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조범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맞아. 남쪽이 우리를 이렇게 밀어준다는데 영감 지금 뭐 하는 거야? 넉 빠진 영감이네. 당신 좀 땅에 일찍 들어가야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 그 독일의 유명한 주간지 있잖아요. 알게마는 자이동. 자이퉁. 아. 거기서 독일 최고의 주간지죠. 시사 주간, 정치 시사. 아주 고급지죠. 굉장히 의미 있고 논리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자연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에 의해서 사실은 죽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시나리오까지 해서 에비던스를 알게마는 자이퉁이 그 당시에 알게마는 자이퉁이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해야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60년의 축적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그다음에 민족이라고 하는 터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맹목적으로 이 체제 문제가 없어지고 민족 아닥하고 민족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또 알 수 없는 성욕이 생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제도권 상류층에 이 흐름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게 문제랍니다. 그게 문제야. 그게 마치 우리 사회 제도권 상류층이 2016년 말부터 해서 탄핵 인격살인 인민재판 할 때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 같은 그 그룹이 주도했듯이 똑같이 25년 전에 이미 햇볕, 그 다음에 한미동맹 파괴, 민족공조, 그다음에 북한 전체주의 사교 빨아주기 이거를 YS 정부 때 물꼬를 다투고 저지르기 시작했고 그 물꼬는
1번 타자가 한한상이고 실제로 문재인이 하고 있는 탈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에 이렇게 개기면서 북한 계속 밀겠다고 하는 이 움직임은 사실은 다 한한상 혹은 그 무렵에 북한의 주장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에 딱 지나지 않는 거라. 드러나 있는 지휘자죠. 빙산을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깊다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심판연대 이런 거 유권자 조직 만들어서 실제로는 저기 자한당과 같은 이쪽 구역권 야당도 까고 또 어저께는 용산 가서 진영이도 까고 이랬는데 이런 거 하면은 왜 저쪽 공방까지 이쪽 왜 까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전 더 무서워. 구역권 쪽에 숨어 있는 게. 저기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그게 문제죠. 아니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석좌 교수급인 석학으로 꼽히는 한환상이 이런 흉측한 짓을 저질러. 집안으로 보나 뭘로 보나 학벌로 보나 최고의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해서 한승주가 그런 짓을 손뼉을 쳐. 햇볕이라는 게 한환상 때 YS 정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 파괴가 한한상 팀에서 만들어진 YS의 취임사에서 나왔고. 그렇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그때 자유시민이. 내가 직접 육성으로 들은 이야기가 예. 그 북핵 나중에 그 제네바 협상을 만든 갈루치. 예. 대한민국은 예. 외교를 수사로 하느냐. 수사, 그러니까 말로 말솜씨. 응.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민족.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 사람 그러니까 갈루치가 잘못 표현한 거예요. 갈루치가 외교가니까 그 정도로 표현했지. 대한민국은 외교를 북한과 공조해서 하냐 이래야지. 이제 그게 이제 외교관이 그게 얼마나 뼈아픈 이야기예요. 예. 외교가 항상 외교는 이익을 위해 쫓아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수사를 동원해야 돼요. 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의 이익을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해체를 위해서 수사를 동원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망상과 현실의 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망상과 이성의 분리가 없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주술과 또 이성의 분리가 없어졌습니다. 개돼지지. 그게 되지. 개돼지 공화국이요. 지금 뭐 주술이 많죠. 민족 또 뭐 무슨 또 평화, 또 있잖아요. 죽음, 많은 죽음, 뭐 희생, 희생 뭐 이런 거 그런 건데 그거 음모.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너나란 그러니까 지각이 그냥 뭐 많이 배웠건 작게 배웠건 뭐 지성이든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사람이든 필부든 자명하게 갈라지는 요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이야기하지 마. 터부야, 네. 주술이야. 죽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4.3이다, 뭐 세월호다, 뭐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주술의 영역으로 넣어서 이야기하지 마. 이거 신성이야. 세속적 신성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 예. 이 상황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을 하고 필요하면은 제압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저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햇볕 그러면 그건 DJ의 작품 아닙니다. YS 한한상의 작품이고요. 퍼주기 YS 한한상의 작품이고요. 한미동맹 파괴 YS 한한상 그 무렵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우리가 왜 이 탄핵 정국에서 이렇게 배신당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 무렵부터 25년 전부터 예. 25년 전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상류층 주류 제도권에 깊게 금이가 있었던 거야. 아래가. 그게 이제 이게 그걸 대표하는 인물이 한환상이고 그걸 대표했던 그 주미대사 파트너가 한승주고 예. 그 둘이 아주 환상의 콤비를 이뤄서 아주 흉악한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지르는 일은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어떻게 보면 한환상을 남측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 국가의 가장 중대한 기념 처음에는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려고 그랬다가 예. 왜냐하면 2017년 8.15 그 광복절 네. 축사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2년 뒤에 있을
예. 2019년 에는 네. 4월 11일에는 예.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고 건국주로 지정했다고 그랬죠. 얘기했어요. 우리 예. 휴일날 근데 미국 불려갔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평양이 예. 북한이 김씨들이 찬성하지 않으니까 예. 다시 건국 100주년은 없어지고 그냥 임시정부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으로 촛불 3.1 100주년이요. 그렇죠. 마킹에 촛불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원로 아닙니까? 가장 권위 있고 예. 중요한 원로입니다. 총리 위에 뭐 위에 가장 국가적인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민족을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한 자가 25년 전에 지금 촛불 3.1 100주년에 위원장이라는 국가 최고 원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상태입니다. 한원상 씨는 소원 성취하셨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 30년이라고 그러는데 89년 9월에 고르비하고 부시가 냉전 종식을 선언을 했어요. 아버지 부시. 그리고 대한민국은 뭐 87년 단임부터 해가지고 소위 민주화 혹은 민주정부로 이행을 했습니다. 네. 아주 잘 이행하는 듯이 보였는데 이런 민족의 뜻, 네. 그 다음에 평화의 뜻, 예,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예.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허송세월을 낸 겁니다. 허송이 아니라 정신이 빠개지고 빠개지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세태가 사악하고 쌍스러워진 거예요. 쌍스러워지고 자, 이거 다 말아가지고 말아가지고 이제 한판 붙고 해방하고 해방시키고 예, 북한 해방시키고 여기 자유민주 우뚝 세우고 세우고 남북 자유민주 국가연합 만들고 중국한테 그 자유화시키고 네, 중국 자유화 일조하고 세계사에 기여해야 되는 예, 예.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